네, 지난 주말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단풍 나들이개 그리고 주말 민주노총 집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감염 확산세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수도권과 강원에 예비 경보를 냈고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좀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결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통 주말에 나오는 확진자 수가 주중보다는 좀 많이 적지 않았습니까? 한 절반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확진자 수가 200명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사 건수가 예전 주말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예. 또 그 늘어난 이유가 계속해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주말에도 확인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서 네. 계속 환자 수가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좀 그 검사 수를 좀 많이 늘렸던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좀 오늘부터 나오는 확진자 수가 어떤지 좀 봐야겠네요. 네, 네. 자,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게 예비 경보라는 게 원래 있었습니까? 예비 경고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예. 새로 도입을 한 거고요. 예.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예. 단계 격상에 따라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기간을 이제 준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미리 경고를 해서 음. 시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단계 격상에 가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예비 경보의 예비라고 하는 것은 조만간 단계를 격상합니다라고 하는 고지 차원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단계가 격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예. 일단 단계 격상이 임박했다라는 이제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로 단계 격상을 하지 않고 굳이 예비 경보 단계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계 격상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가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네. 또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기본적인 저희들의 방역 방향 이런 부분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경보를 해서 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경각심을 가지고 단계 격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시민들의 행동을 좀 더 높이는 그러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림대 이재갑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봤더니 이게 지금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행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바로 격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희도 지금 현재 추세를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요. 네. 하여튼 이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예비 경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된다면 네. 단계 격상으로 돌입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수도권은 좀 이따 여쭤보고요. 지금 강원 같은 경우 예비 경보 단계 대상 지역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관광객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정확한 원인, 뭐 관광객에 의한 확산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뚜렷하지는 않고요. 예. 하여튼 원주와 인제, 철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집단 발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그쪽에 그 첫 환자들을 보면 인제 같은 경우는 하여튼 관광객이 아니고 이제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된 거고 원주도 마찬가지고 철원도 마찬가지여서 네. 일단 아무래도 이제 단풍 관광객은 저쪽 속초라든지 영동 그렇죠.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 그쪽은 확산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관광객에 의한 부분은 조금 아니고 어떤 경각심이 전반적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문제가 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조용한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추정이 연결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특정한 집단이라든지 또는 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공간들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계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히 전파가 되는 거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떤 그 차단을 하거나 추적을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그 반장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이라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방역이라고 하는 게? 네,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에 민주노총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여파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토요일 날 집회가 있어서 그 여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만약 여파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번 주 한 목금 이후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저희가 뭐 파악한 바로는 집회는 안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방역 수칙도 제대로 잘 준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천절 집회 때는 확진자 수가 그 두 자릿수에 불과했는데도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막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200명이 나오고 있는데도 지금 그 100명까지는 다 허용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결국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이중잣대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방역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감에 따라서 이것을 완전히 종식을 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해서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 가능한 방역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했던 사항하고 그 이후의 사항들하고는 대응의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8월과 그다음에 11월 집회를 단순하게 비교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어떤 조치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관심사는 만에 하나라도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참석자 명단을 전부 다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실무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던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사전에 민주노총 쪽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엄격하게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참석자 명단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회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을 바로 협조를 받아서 검사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장을 둘러봤더니 예를 들어서 어떤 그 99명까지 했던 집회 참석자들은 명단을 적었지만 집회 그 장소 밖에서 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울산은 뭐 3,000명이 모였는데 뭐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거든요. 이러면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저희가 뭐 모든 집회를 다 파악은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500명 이상 집회와 관련되어서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에 또 사전에 이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명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지자체와 그다음 집회 운영진 간의 어떤 협의가 잘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좀 다른 데로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화이자에서 이제 백신 개발 이야기가 그러니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들어온 화이자하고 같이 공동 개발했던 독일 바이온테크 최고 경영자가 개발 중인 백신으로 인해서 내년 겨울이면 우리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부 지금 계속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은 그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효능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임상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화이자에서 효과성이 한 90% 정도 된다는 것도 3상 임상 시험의 중간 결과고 그 대상자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상 결과를 정확하게 봐야만 효능성과 안정성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치료제와 백신은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되어서 생산되고 보급이 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아무래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보급되는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는 지금 현재의 어떤 진행 사항이기 때문에 백신과 치료제 기대를 그렇게 너무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방역 수칙과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뭐 지금 현재의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언론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화이자 백신 선구매에 나섰는데 팔거다 붙이고 나섰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내놓고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해외 생산 물량을 조기 확보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이미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국제 그 백신 생산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1,000만 명분을 확보를 했고, 예. 그다음에 글로벌 선두 기업과 지금 협상이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해서 추가적인 2,000명 분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3천만 병분이 확보가 되어서 예. 전 국민의 60% 백신 물량 부분들은 조만간에 빨리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게 백신 개발에 지금 그러니까 선두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을 뜻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이자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제약회사 백신 생산을 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입니다. 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운송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대책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 그 백신과 관련되어서 아마 RNA 백신이라서 예. 영하 한 7, 80도 보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아마 뭐 비행기로 수송을 할 때는 아마 특수 보관 용기 미리 아마 개발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보관 용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콜드 체인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빈틈없는 콜드 체인을 확보를 해서 예.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다 하더라도 국내로 들어온 다음에 쫙 이제 그러니까 뿌릴 때 국내 운송 대책도 다 세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일전에 셀트리온 회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그 치료제 개발이 상당히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면 연말에 그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아마 셀트리온이 지금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 예. 2상, 3상, 임상 허가를 동시에 식약처에서 낸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속도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좀 더 속도를 더 빨리 내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 참여자 모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들 분들께서 임상 시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훨씬 더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셀트리온 회장이 이야기한 대로 연말 대량 생산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뭐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임상 시험에 목표로 하는 참여자가 얼마만큼 이제 참여를 하느냐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